여러분들은 축구 좋아하시나요? 저는 축구를 보는 건 좋아하는데요. 여기 축구로 한국의 위상을 높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박항서 감독님인데요. 박항서 감독님은 2017년 10월에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부임 후 많은 업적을 세워 베트남 국민들로부터 많은 환호를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베트남의 피파 랭킹을 121위에서 94위로 올리고 아시아 축구 연맹 AFC U23을 준우승, 동남아시아 게임을 60년 만에 우승, 아시안 게임 4위, 스즈키컵 10년 만에 우승 등 베트남 축구 사상 전례 없는 행보로 한국을 박항서의 나라로 불리게 만드는 등 한국 베트남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었죠. 이런 베트남과 한국은 삼성을 비롯한 한국 기업과 베트남의 상생관계 등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관계는 서로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수준으로 치달았습니다. 각종 SNS에서 서로를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월 24일 대구에서 출발해 다낭으로 도착한 한국인 관광객과 교민 20명에 대한 처우였습니다. 한국에서 그 종교의 집단 감염 사태가 나오자 베트남은 24일에 도착한 관광객과 교민 20명을 사전 예고 없이 병원에 격리를 시켰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한 언론사는 자물쇠 잠근 병동에서 감금 생활 이라는 제목으로 기사 및 보도를 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는 격리된 한국인에게 식사는 제대로 하고 계시냐는 질문을 했고 이에 빵 몇 조각 주네요라고 대답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 빵은 베트남의 대표 음식인 반미였는데요. 조식을 빵으로 먹는 게 익숙치 않았는지 빵 몇 조각이라고 대답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그 결과 자물쇠 잠근, 병동서 감금 생활, 빵 몇 개 등의 자막에 감정이 상한 베트남 청년들이 SNS에 이를 캡처해 올리면서 20명의 한국인 거짓말 그만해라, 베트남에 사과해라 등의 해시태그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베트남 내 혐한 기류가 고조돼서 결국 베트남인들은 건들면 안 될 것까지 건들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국기인 태극기의 태극 문양을 바이러스 모양으로 편집한 사우스 코로나 이미지를 만들고 세월호 사건이 잘 되었다는 반응도 보이고 위안부를 조롱하며 한국은 미국의 개라서 발전했다고 글을 게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도 한국인을 혐오하고 비난하는 것은 물론 택시기사들도 의도적으로 한국인들을 차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24일 한국인 입국자 강제 격리에 이어 29일에는 한국발 여객기에 하노이 공항 착륙을 불허한다는 통보를 했고 해당 여객기가 이륙 40분 만에 긴급 해항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베트남은 모든 외국인 입국을 막았고 도시 봉쇄에 가까운 수준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3명 이상 모이지 않게 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는 등 강도 높은 격리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초기 방역에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베트남에도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베트남 관광업의 큰 위기. 베트남은 관광업의 비중이 GDP의 1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데요. 모든 외국인들의 입국을 막자 베트남의 대도시와 관광지의 호텔은 텅텅 비게 되고 급기야 호텔을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분기 25만 명 실업 우려. 베트남 기획투자부는 올해 2분기 25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3월까지 15만 3천여 명이 무급휴직을 신청했고 1분기에만 3만 5천 개의 기업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트남 민간경제개발연구위원회는 9월까지 현 사태가 지속되면 베트남 기업의 74%가 파산할 위기라고 경고했습니다. 세 번째, 1분기 외국인 투자 자본 21% 감소. 베트남 기획경제부는 올해 1분기 베트남 내 외국인 투자 자본이 지난해보다 21%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베트남 내 최대 외국인 직접 투자국은 총등록 자본금 6,681억 달러인 대한민국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네 번째, 일본처럼 될 가능성 존재.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면 방역 성공국인 베트남에 글로벌 투자 자금이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청정 전략이 한방에 무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CNBC 등 외신들은 동남아시아에서 감염이 폭증될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요. 동남아시아의 안정적인 확진자 통계는 낮은 진단 검사가 만든 착시 현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등도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데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폭증하면 베트남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한국의 검사 수는 100만 명당 8,996명인데 반해 인구 1억의 베트남은 지금까지 13만여 명, 즉 인구 100만 명당 1,300여 명의 검사 수를 보이고 잠재적 확진자가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베트남도 언제든지 제2의 일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내의 혐한 사태가 발발한 이유와 베트남의 위기 상황을 알아봤는데요. 자그마한 오해와 일부 사람들의 비난으로 시작한 문제가 국가적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부분 맞물려 있는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를 위해 서로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